합니다. 이분은 뭐 우리 개조로 얘기했고 우리 민주당 진보정의 노스트라다무스인 우리 고 실장께서 고석준 실장께서 줄기차게 얘기했고 현실화됐던 계엄 이후 사태, 계엄 이후 각종 논란 이어진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양 국장님이 주신 미션은 대한민국 정치 현안 총정리인데 모든 현안을 집어삼킬 이제 12선 내란 때문에 뭐 다 생략하고 블랙홀이죠. 블랙홀. 그 블랙홀의 전조를 우리는 대구에서 파악했잖아요. 11월. 11월에 우리가 대구에 가서 명태군 사건 났을 때 우리가 대구에 직접 출동했잖아요. 거기서 이진현 의원 만나러 이진현 의원 만나러 갔다가 공안 입구에서 드러난 현수막. 심상치 않다. 이거 심상치 않다. 정치계의 노스트라다무스. 고석준이 말한 탄핵이 머지않았다. 근데 그때 머지않았다는 거는 명태균 때문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란 사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초기 이제 고석준이 말한 탄핵이 이제 완성되고 있다. 명태균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종국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저지른 내란에 의해서 이제 탄핵되는 위험에 처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급히 이제 대구로 간 것도 그쪽에 이제 민심을 들어보러 간 건데 명태균 사건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었는데 그 나쁜 버릇은 평소에 했던 버릇은 계속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분의 삶이 작은 잘못을 큰 잘못을 덮고 이슈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분의 로맨스 있잖아요. 각시를 지켜야 된다. 그때 제가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시청에서 뭐 그 추운데 했던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때가 위기였어요. 1차 위기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일거에 우리 민주 진보진영을 척결하고 일거에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계엄을 선포했죠. 한 정황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인 건데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일간제주는 저희가 4월 달부터 했지만 돈의 이슈, 대한민국 이슈를 저희가 다 선점했잖아요. 그 유명한 그때 당시 명태균이 이제 사진 찍었던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부 배포했던 이제 휘호. 후진타오 주석의 휘호 아래서 찍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와 후진타오와 중국에서 어떤 관계인가 이제 의문 사안이 있었을 때 제가 마침 또 생각하는 정원의 원장님하고 한분 열어주지 않은 그렇죠. 공간인데. 그리고 우리가 단독 촬영을 했잖아요.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에 가서 명태균이가 찍었던 사진은 중국이 아니고 여기다. 그 사람이 오게 된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단체에 끼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왔는지는 이제 그때는 확인이 안 됐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양국장 그 11월 이후로 이제 이런 장소에서 촬영이 이제 우리가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밖에 매일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매일 그 진보정의 각종 탄핵 단체 뭐 이런 뭐 그 진보정의 모든 플랫폼에 블랙홀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제주시청에서 이제 탄핵 한 번은 부결되고 이제 가결됐을 때 제가 일간 제주에 이제 논설실장으로서 이제 자료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일간 제주에서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고 제가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계속 생중계 정말 많이 갖고 그분들이 서로 간의 그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추울까 보다 오뎅이나 차 무료 제공. 그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 탄핵 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습실과 음료 다 제공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됨을 보게 됐고 제주시청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아마 제주시청 설립돼서 그 많은 인파가 온 건 처음일 겁니다. 저도 한 20여 년 이제
민중의 이제 들끓는 여론을 목도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줄이 진짜 한도 없이 뭐 그 분노. 첫 번째 부결되는 두 번째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와 그때 인파가 아마 머리 희끗희끗한 이 아저씨들도 제주시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처음 봤다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찌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거리 행진 보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시청에서 끝이 안 보였어요. 예, 그때 추산으로 저거는 한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그게. 제주시에서 제주시청에서 구세무소까지 위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줄이 안 보여. 사람 머리만. 와, 이런 농담인데 우리 예전에 우리 제주도지사 선거할 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때가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건데 그 잽도 안 돼. 야, 민심의 그 분노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뭐 이 대목에서는 이제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시간 끌기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본질을 막 흐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주어를 설명해 주셔야죠. 주어.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역전이 되고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변에서 이 사람 괜찮다고 해서 그 살인죄는 건널목 위반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 건 명심하시고 이게 하나의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나쁜 일을 하는 게 본질을 호도하고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스탠스 중에 가장 안 좋은 죄를 저질러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메시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양지훈이 지적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지훈의 몸무게가 130kg다, 20kg다 아니다 뭐 지금 이런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진보든 뭐 보수든 떠나갖고 저도 얘기하는 뭐냐면 뭐 계엄 선포가 뭐 야당의 뭐 이다 뭐 그게 필요 없고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그렇죠. 국민을 핍박하겠다. 뭐 어쨌든 누가 찬성이든 반대로 제가 중간자 입장이지만 계엄 선포는 그거는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에도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언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론에 나오는 이제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패널들 보면 나쁘게 하면 내란 동조죄나 이제 선전죄가 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방어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널들 이제 국민의힘 쪽 맞춰주는 게 그 사람들의 발언들 보면은 동떨어진 발언이에요. 이유가 일반 계엄 선포인 이유가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막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20날 진행되잖아요. 20날 진행되면 타임라인을 그리게 되면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결론이 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 경우 14일 후에 이제 결론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경우 11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해서 이번엔 길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저쪽에서 시간을 계속 그게 전략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문영배 재판관님과 임기를 다하는 재판관님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공석을 만들려는 그런 전략인데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이제 꼼수여서 뭐 그 이후에 3월 중순께 선고가 되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로 전국으로 들어갔죠. 전국 이제 선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이제 잠룡들의 잡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제가 조금 비하했는데 저도 이제 20여 년을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 최근 들어 저도 참 좋아하지만 유시민 작가죠. 유시민 매불쇼에서 작가가 직기억을 해버렸죠. 그런 식의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같이 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일했던 그 멤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이 노골적인데요. 근데 이 대목에서 뭐 제가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님을 옹호한다기보다는 민심이든 당심이든 이제 당의 여론이 어디 있냐를 살펴봐야 되고 이제 평상시 같은 대선 전국이면은 뭐 당 대표를 비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벌어지는 대선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1등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은 했지만은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탄핵 정부에 집중하자 얘기죠. 이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죄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이나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확신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도 이재명 대표를 확신범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야당의 확고한 대선 주자니까.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런 심플한 글을 썼었는데 그 지난 한 2년 반 동안 수험생이 전국 모의고사를 계속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대선이라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2등 이하 1,800등한테 사과를 해야만 수능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격인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잠룡이냐 잠놈이냐 뭐 그런 말씀인데 대도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무리 그 본인들이 생각에 맞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당원과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정치에서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 선거 때 되면 미천이 드러난다. 평상시에 개개인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이런 큰 판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의 대통령 선거는 아주 위중한 상황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공격하기도 바쁜 시간에 우리끼리의 분란을 일으키는지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었던 건데 뭐 팬덤이 어쩌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일극 체제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당의 지도 체제라는 거는 이제 김한길 대표 때 이제 우리가 단일 지도 체제로 됐어요. 집단 지도 체제였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최고위원 순서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이제 좋은 취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당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바뀌고 그 당 대표에 힘을 실어준 체제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죠. 일관성이 없다 그지. 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극 체제라고 하면 단일 예전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논리가 안 맞고 그냥 너가 확신범이기 때문에 나한테 줘라 뭐 이런 정도의 말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대중들도 그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은 좀 과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시험의 영역,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목소리가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뭐 그분들이 좀 공정하게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경선하면 당의 절차에 따라. 경기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네, 자, 관광 분야. 뭐 국내 정치는 뭐 이 한번 정도로 하고. 머리 좀 식히고. 예. 네. 자, 제주도에 어쨌든 진보 쪽에 플랫폼을 운영하시고 네. 진보 쪽에 어쨌든 정보 통이시고 하니까 네. 현재 탄핵 정부에 대해서 제주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현재 제주도의 그 현재 네. 진보 쪽에서의 움직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주도 상황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꽤 많아요. 뭐 이제 크게 두 축이 있는데 더민주혁신회의와 이제 KDLC 대표가 누구죠?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뭐 약칭의 KDLC인데 이제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혁신회의는 강성민 전 의원님 하고 공동대표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공동대표님 계시고 이제 또 KDLC는 문종태 전 의원님. 네, 전 의원님을 주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 두 주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더민주 혁신회의는 그 이재명의 외곽 조직, 외곽 조직. 예,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조직이고 오래됐습니까? 예, 오래됐고 이제 원내 인사들이 원외 인사들이 많고 원외. 예, 원외 인사들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외 인사들이 아니고 국회 외에 있는 그렇죠. 이제 인사들. 의원이 아닌데 이제 이재명 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강성. 근데 그래서 강성민입니까? 말 되네. 강성민 의원님, 우리 간만에 양 국장님이 쪼크를 하시네. 그래서 강성이에요. 예. 강의원 이제 상임 고문님께서 그날 강연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요. 원래 진짜 강성인데 완전 강성이요. 예, 강성이라고 이제 소문 난 분인데 저도 뭐 부승찬 의원님 개소식 했을 때 몇 번 뵀었고 또 발언도 세긴 한데 강의원 고문님께서도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이재명 당대표님 본격적으로 활동을 그뭐 우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보다 중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 정책도 지금 먹사니즘이니 해가지고 이제 우클릭을 많이 하잖아요. 중도층 공략을 해야 될 시점에 왔고 좀 강성이라고 분리되는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 또한 이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DLC는 이제 이재명의 사주직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드리는 대표가 누구시죠? 그 문종태. 문종태. 지금 중앙에서는 이제 왔던 이제 황명선 의원님이라고 그날 강연도 재밌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기본사회는 이제 우리 김경미 의원님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대부분이 워낙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 제주도는 이제 큰 조직적으로 두 축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게 됐다. 그렇죠. 그 모든 게 국회의원 중심, 당 중심으로 가게 됐다. 이제 저번 대선에서 0.73%로 아쉽게 이제 낙선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세요. 당에서 어쨌든 당 조직이라는 게 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 당의 조직이 이제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당으로 다 흡수되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문대림, 뭐 위성군 의원님, 김한구 도당위원장님 체제로 해가지고 대선은 일사불란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평 한번 해주시죠. 어떤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적으로 뭐 윤석열 정도 후한무치였다는 얘기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그럼 제주도는 이 두 조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건데 이 두 조직이 결국엔 대선 앞에서는 하나를 뭉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조직처럼 돼 있잖아. 이재명 대표님 이게 그거를 보고 일극 체제니 뭐니 하지만 이거는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저는 뭐 정치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 개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건 존재하는 겁니다. 작은 개파를 가진 사람이 큰 개파를 흉보고 놀리는 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소액주주가 대주주한테 너 왜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 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분도 지금 이제 잠룡이라 일컬어지는 분들도 한때는 큰 조직을 갖고 있었잖아요. 당의 주류였고 주류와 비주류는 이제 파도처럼 사이클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류일 때도 있고 비주류일 때 뭐 항상 주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소임을 다하면 이제 그 세력이 비주류 되는 거고 뭐 그거 참으면서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굴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문벌 귀족 같은 얘기예요. 예전에 나가 귀족이니까 나한테 한 자리 줘야 된다.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정책을 갖고 이재명이 하는 정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클릭으로 간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거는 아주 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재명 대표님이 말로는 기본소득 돈이 있냐 도대체. 그럼 무슨 재원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하면은 건전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너의 세력이 많다. 너 죄가 많지 않냐. 강성 지지층뿐이다. 그럼 뭐 인디안 기후제식이잖아요. 너가 사법부에 의해 가지고 재단 될 건데
그 당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내가 아까 경선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 경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되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이런 게 이제 조중동과 이제 종편의 먹잇감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 종편과 조중동에 출연하는 사람을 인간으로 안 봅니다. 당의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중동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종편에 자주 출연하는 분은 애당심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고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여기다 살만 좀 붙이면 되는 건데 역시 강성 진보 세력의 중심인 걸 제가 매번 느끼는 바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네,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